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시간, 동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풀이를 해가면서 실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7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원이 나오겠죠. 이때 A, B, C 값을 구해서 그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 나와 있으니까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x-4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군요. y-3의 제곱 감사합니다. 제곱할 때 만들어졌던 16구 쓰고요. 자, 24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4를 쓰니까 1 처리해서 원 방정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대칭 이동해서 나온 식은 또 어떻게 정리됩니까? x-2의 제곱 됐고요. y-5의 제곱 감사합니다. 자, 완전 제곱하면서 4, 25 생겼고 c를 이항시켜서 쓰겠습니다. 자, 원을 대칭 이동해서 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원에는 어떤 성질이 있죠? 이 반지름의 변화가 없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29 플러스 c는 이꼴 1 해서 c 값은 마이너스 28 해서 결과 하나 구해놨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어떤 내용인고 좀 살펴보려면 자, 중심들을 좀 표시해 보면 되겠습니다. 4,3이라는 점을 대칭 이동해서 2,5가 되었다. 이 직선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직선식이 ax 플러스 b다 라고 나온 거죠. 자, 어떤 풀이를 할까요? 대개 이제 풀이법은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 풀이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자, 말 그대로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수직 이등분선 결과를 다 아는 그런 상태니까 중점하고 기울기 이걸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점은요, 이 둘의 중점을 이용하게 되면 중점이 어떻게 되죠? 2하고 6 됐으니까 4 됐으니까 6에 3 됐고요. 5, 3, 8에 4 중점 구했고. 자, 중심 연결한 기울기는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은 2가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거에 수직돼야 되니까 기울기 1. 자,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직선 방식을 만들면 되죠. 자, y는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y는 이꼴 x. 3,4 3 대입하니까 1 해서 y좌표 4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a, b 결과 나왔고요. 그래서 최종 답은 20 마이너스 26 이렇게 처리해서 답까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점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자, 이거는 또 다른 풀이가 있는데 그냥 무슨 풀이를 할까냐면 이렇게 이제 거리가 같다 이렇게 돼서 사실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게 뭐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렇게 되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자, 요거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x, y라고 해주면 이제 거리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 부분하고 x-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하고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걸 만족해주는 점이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걸까요? 자,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은 소거될 거니까 됐고요. 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4x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4y 되겠군요.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0y 이항시켜서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16 9 4 25 이렇게 되니까 25 소거돼서 4처리 됐습니다. 4 나누기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됐으니까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조금 깔끔하게 써볼까요? 자, y는 x 플러스 1 해서 아까 정리했던 그 식이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 b 값도 구했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왜 선택했을까요? 수직 이등분선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 기본 이론 원 정리하는 부분들은 됐고요. 자, 원은 대칭 이동하더라도 반지름 변화가 없다. 이 조건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일반적인 중점하고 기울기 이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요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경우에 따라서
위쪽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점하고 기울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처리가 되는데 아래쪽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해서 그때그때 편리한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수직 이등분선. 지금 이쪽 대칭 이동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험 문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서 문제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건에 대하여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하등의 문제에 이상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 조건 자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값 표현이 매우 복잡하죠. 즉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엄청난 숫자들, 이런 부분들 표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대우입니다. 대우. 의미가 똑같은 의미 대우. 그래서 이 문제는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 바꾸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는 3 이렇게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명제 자체가 깔끔깔끔 나왔죠. 자, 그럼 이 충분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not P가 not Q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겠다.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이 방정식이 3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풀이가 자연스럽게 잘 됐습니다. 하고 5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해 잘 되셨죠? 자, 그러면 또 정의 부분이 또 헷갈리시는 분 있나요? 자, 제가 일단 이 문제 체킹한 목적은 대우의 쓰임새입니다. 대우의 쓰임새. 문제에서 대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좀 유치한 문제 형태가 되어 있고요. 아무 말이 없을 때 대우를 구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이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이 대우의 쓰임새 때문에 이 문제를 체킹했는데, 행여 또 필요 충분 조건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정의 한번 좀 잘 살펴볼까요? P이면 Q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정의죠. 참이란 뜻은 또 뭡니까? 진리집합을 보게 되면 PQ 이렇게 포함 관계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을 때 P가 주어냐 Q가 주어냐에 따라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가 갈리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전 문제 풀이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때는 포함 관계가 알려지지가 않아요. 정의에는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풀이할 때는 포함 관계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어가 작은 집합입니까? 주어가 큰 집합입니까에 따라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형태로 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의 좋은 현명한 풀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물론 이제 주로 이제 주어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고요. 포함 관계를 어떻게 잘 조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또 정의였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드립니다. 다시 문제 가서 다시 보게 되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대우가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잘 사용돼서 문제를 해석했느냐, 이게 키포인트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면의 점 A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고, B를 다시 또 원점 이동해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 넓이가 56일 때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뜻 파악을 위해서 좌표 좀 조금 찍어 보겠습니다. A, A 플러스 4 알았습니다. Y는 X 대칭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XY 좌표가 바뀌니까 이렇게 써지겠고, 이쪽 좌표는 A 플러스 4. 와우, 잘 읽어야 되겠네요.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죠? 앞불싸 이렇게 있겠네요. 자, 원점 대칭 이동했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부호가 모두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 대략 점 찍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A
됐습니다. 해서요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 넓이 물어봤습니다. 넓이가 5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점 대칭형 이동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원점으로부터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죠. 그래서 이 모양은 좀 이렇게 좀 잘라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밑변 길이가 같은 거니까 지금 빗금친 요 모양하고 빗금친 이 모양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 넓이를 28 해가지고 요만큼만 구하면 되지 괜히 더 크게 잡을 필요는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원점 0,0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가는 형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요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부분 쓰겠습니다. 0, 0, a 플러스 4, a 플러스 4, a 0, 0 됐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a 플러스 4의 제곱 하나만 남는군요. 빼기요 a 제곱 이렇게 하나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8a 플러스 16 절대값 한 이 결과가 56 다시 되겠고 그러면 a 플러스 2 8 공통 튀어나왔으니까 8 7, 8이 56이었나요? 자 그래서 a 값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설마 a 값이 음수는 아니었겠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좀 주어져 있나요? 1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a값 5를 구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평범하게 대칭 이동에 관한 것들을 질문 던지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자 대신 제가 좀 약간 현명한 산수를 처리했습니다. 요 좌표까지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조금 넓이 구하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 원점을 이용해서 넓이 구한 요 아이디어 정도 하나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정의형인 함수 f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프의 절대값이 보입니다. 앞에 있는 절대값 0 만드는 것은 0이라는 숫자고 뒤에 있는 절대값을 0 만드는 숫자는 2입니다. 즉 이 숫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기 때문에 그 두 좌표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전체를 3개의 범위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x값이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함수식이 풀리겠군요. 되겠습니까? 자, 정리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1에 플러스 2 정리돼서 써놨고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그대로 아까 위에처럼 음이고 더하기 1 처리됐습니다. x가 소거되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요. 자,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모두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 2분의 1에 x-2 더하기 1 처리해 줬더니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즉 그래프를 그리면요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면은 0 있고 1, 2 자, 자 여기가 2가 되겠고 2가 되겠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식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문제 좀 살펴볼까요? 기억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x가 처리됐습니다. 항등함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0과 2 사이가 되면 이거 뭐죠? 계속 똑같은 값 나옵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라 뭐죠? 이때 이런 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0보다 작게 됐을 때의 범위는 뭐가 되죠? 호호 이런 직선 기울기가 됐었네요. 상수함수 아닙니다. 이런 건 뭐가 되죠? 1대1 함수. 이건 바꿔서 나가보네. 이런 게 이제 1대1 함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기억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이 문제 왜 체킹했을까요? 바로 이 절대값 되어 있는 이 부분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함수식을 정리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체킹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사실 정리하면요. 절대값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절대값이 2개, 물론 여기에 개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은 그래프가 이렇게, 혹시 절대값이 3개 이런 모양이 등장한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꺾이는 점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된 뾰족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것까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팁으로 드리려고 이 문제를 좀 체킹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4개짜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이는 부분,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게 이제 꺾여서 가도록 4개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정보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출발합니다. 집합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P에는 1이 꼭 있어야 하고요. 어떤 원소가 있게 되면 이러한 원소도 가져야 되겠다. 무슨 뜻이죠? 잘 모르면 이런 부분들을 뭐야죠? 대입해서 알아봐야죠. 어쨌든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조건이 있을 때 옳은 거를 모두 골라달라. 먼저 1이 있으니까 대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분의 1은 쉽습니다. 1이 원소가 되면 자동으로 2분의 1 원소가 돼야 되겠다. 그럼 2분의 1이 원소가 되면 2분의 1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와우. 1 더하기 2분의 1 분의 1, 2분의 3분의 1,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3분의 1을 이번에 또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1 더하기 3분의 2 분의 1, 3분의 5, 5분의 3, 이런 게 또 원소. 쭉 연달아서 계속 원소가 막 발생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의 3 집어넣는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됐습니다. 이 정도. 기억은 이런 원소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니은으로 그냥 곧바로 가야죠. 1이 m 더하기 n이 원소니까 여기다 m 더하기 n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죠? m 분의 m 더하기 n 분의 1이니까 m 더하기 n 분의 m, 이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계산이 미스가 났네요. 안 됩니다. 즉 이런 형태의 유리식이 얻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mn은 모두 자연수다. 알겠습니다. 자연수 들어갔을 때 뭐 계속 이렇게 분수 형태 만들어 제거하는 거니까. 자, 디귿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든 집합하고 얘는 무슨 집합이죠? 정수 집합하고 이 교집합은 1만 생기느냐? 여기 이제 1이 있으니까 1만 생기느냐? 뭐 1은 당연히 원소로 생기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P집합하고 Z집합하고 교집합을 구하려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니까 1은 이렇게 생기겠고요. 그 다음은요, 출제자가 일단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도 P집합은 다른 정수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정수. 가령 예를 들어서 2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2 가지고 대입해서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서 또 열심히 또 만들어 가서 뭐 계속 만들어지겠고요. 그러면 교집합이 2도 생기고요. 3, 그러면 또 4분의 1 이렇게 해서 또 가면서 또 이제 3도 또 생기고요. 자, 계속 정수 부분은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디귿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틀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는 1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게 이제 1이 집합이 되겠다. 왜냐면 다른 거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근데요, 집합 P가 다른 정수는 문제의 조건이 없지만 그냥 규칙만 나와 있으니까 맨 처음 이 P가 다른 숫자 2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3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4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않으면 틀리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제자가 이상한 형태의 규칙이 나왔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입해서 보기에서 OX를 답해가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 나왔을 때는 제발 뭐라고요? 대입을 해가면서 규칙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풀 수 있는 건데, 이 아주 단순한 부분 안 해가지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다음 문제로 통과하거나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에 대하여 h라는 함수는 교묘한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h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잘 살펴보게 된다면 4분의 fx 더하기 3gx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게 된다면요, 3 더하기 1 3gx 1부터 쓸 걸 그랬나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 표현한 이 부분이 내분점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함수식이 있는데 f 이렇게 간단하게 할까요? f 있고 g 이렇게 됐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요? 오호, 내분하는 형태로. 오호, 어떻게? 이거 잘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요런 형태로 슉슉슉 1대3 내분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이게 이제 hx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호호, 요런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거군요. 자, 이런 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뭔가요? 둘 다 1대1이면 h도 1대1 대응이냐? 이건 좀 기억 서글프지만 반례 형태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례 형태. 하나가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하나는 좀 f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늘고 좀 천천히 늘어나서 b 구한 것이 이렇게 평행하게 쫙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호호, 요 b가 뭘 유지하면서 3대1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쭉 가게 되면 이거는 1대1이 아니라 상수함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됐습니까? 반례를 들었습니다. 반례. 서글퍼라. 그냥 이제 수식으로 딱 해줬으면 좋은데. 자, 다음 니은은요. 니은은 자, fg가 각각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또 다른 것도 어떻게든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원점을 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b를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b를 유지하면서.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다. 간단히 직선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기억은 틀렸었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만나면 h는 교점을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이거는 평이한 내용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교점 이렇게 우리가 지금 b를 구해 가는데, 자,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교점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지나야 됩니다. 지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한가요? 그럼 여기 좌표를 A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FA, GA도 얼마? A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됐습니까? 문제 H라는 것은 4분의, 그럼 A 대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A를 구하게 되면 A 더하기 3A 이런 형태가 돼서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무엇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나요? 맨 처음에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봐서 내분점 형태다라는 이 표현이 이 문제를 나중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식 이해 잘 되셨습니까? 주어진 식 관찰만 잘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런 특징을 살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학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제풀이 동원고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고 이후에 서술형 2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들이라서 동원고 문제는 20번을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양수 xy가 합하면 5를 만족시켜주는데 루트 더하기 루트의 값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대값,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대값. 만만치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시작할 때 과연 우리가 배운 어떤 이론들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배운 이론에 우샤 잘못 쓸 뻔했습니다. 자, 제대로 썼습니다. 배운 부등식에 있었습니까? 왜냐면요, 루트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어디서 따르게는.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당장 제곱한다고 해서 뭐 결과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루트 앞에 얼마가 있습니까? 이 앞에 지금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1 제곱을 하게 되면요, 다행히 11-2x 13-2y 이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탁 튀어나와서 우리가 이 부분에 24-2배의 x 플러스 y 문제에 주어진 거랑 연결시켜 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하하, 그렇군요. 이 값이 5니까 10배 14에 28 됐죠. 그렇다면 루트 더하기 루트는 루트 28 마이너스 루트 28에서 범위가 되는데 음수는 나올 리가 없고요. 루트 더하기 루트 양수니까. 됐습니까? 하하. 그래서 이 녀석 물론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굳이 쓰자면 쓰는 건데 됐고요. 자, 이 녀석 최대값 끝났습니다. 어디 처리되겠습니까? 2 루트 7 해서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뒤에 계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맨 처음에 이 아이디어, 이 모양을 이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 모양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이 아주 힘든, 즉 생각해내기가 힘든 그런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해나면 그 다음 어렵지 않은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또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뭐 산술기합 평균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주어진 식 자체가 이미 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죠. 자,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잘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이상으로 동원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